결혼한 지 7년차 접어드는 주부입니다. 저희 집 형편이 안 좋은 편인데 남편도 직장이 없어서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희 집 사정이 많이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사고로 잃게 되었고 홀어머니 몸으로 자식들 뒷바라지를 혼자서 하셔야 했던 어머니는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몸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세대 분리를 해야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수급비 포기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대학교를 가지 못한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몸이 성하던 시절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분이 결혼 자리를 하나 알아봐 주셨어요. 저랑 나이 차가 8살이나 나는 데다가 직장도 따로 없던 사람이라 꺼려지기는 했는데 시댁의 형편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 단골 손님도 많은 유명한 곳이라서 외아들인 남편과 새가족이 벌고 살기에는 모자람이 없었나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키지 않는 결혼이었지만 시부모님이 결혼 조건으로 냈건 몇 가지 때문에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일이 바쁜 시부모님 대신에 집안일을 하며 남편 내조를 해주면 수급비로만 생활해야 하는 친정에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약속을 하고 저는 어린 나이에 팔려오듯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 혼자 틈틈이 모아놓은 돈으로 예단과 결혼식 비용을 부담했고 혼수로 시댁의 냉장고도 새 걸로 바꿔드렸어요. 남편은 미대를 졸업했습니다. 순수미술 전공해서 취직을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많지 않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꿈을 포기 못한 남편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미술로 성공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당시에는 남편이 직장이 없었습니다. 연애를 생략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란 사람을 잘 모르는 상황인지라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은 직장을 구했고 성실하게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결혼하고 나서 제 덕에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같이 살긴 했지만 서로를 잘 몰랐던 터라 백수였던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었지만 저한테도 참 잘했고 직장을 구한 뒤에는 약속한 대로 친정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게 되면서 급하게 구한 직장이다 보니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친정에 지원해주는 생활비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친정에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건 시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한 약속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첫 달만 생활비조로 50만 원을 주셨어요. 그마저도 남편이 취직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저희가 앞으로 독립할 자금을 모아주신다며 시부모님이 지원해주시던 돈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보내던 돈이 달에 80만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가족에게 주던 돈은 훨씬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며 내조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나마 다니고 있던 직장마저 그만두어야 했기 때문에 저의 가족들은 오히려 제가 결혼하기 전보다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솔직히 계산상 맞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저희도 시부모님을 떠나 독립을 해야 했고 친정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 대신에 저희를 위해 돈을 모아주시는 부분이니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서 보내주던 돈도 아직도 혼자서 동생들 돌봐야 하는 홀어머니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었고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며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을 더 저희 집에 지원해준다는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하고 1년이 지날 때쯤부터 남편이 아직 철이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8살이나 많은데 생각하는 건 완전 어린애 같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직장을 구해 억지로 하고 있는 걸 알았기에 퇴근하고 온 남편 힘내라는 의미로 응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위로의 한마디뿐이었지만 제가 늘 고마워하고 있고 응원한다는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 퇴근한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우리 남편 일이 힘들어서 어째?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지금도 고생하는 거 알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지금처럼 계속 힘내줘.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적이 있어요. 돌아온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로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열심히 해야지 라는 대답을 기대했던 건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그러게 너 때문에 이게 다 뭐냐? 진짜 결혼 괜히 한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자기는 화가가 되는 걸 포기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유명해지려면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해야 하는데 회사 때문에 시간이 나질 않아 정말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 모시며 저는 집안 살림을 하고 있는 게 남편의 눈에는 제가 집에서 놀고만 있고 자기 혼자서 외벌이를 하고 있다는 게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이런 식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본 적이 없어요. 좋은 이야기 들을 것도 없고 저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다는 식의 대답을 들으면 저도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언젠가는 저희 어머니한테 보내줘야 할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았더군요. 동생들 등록금 때문에 지출이 크던 상황이었던지라
푼돈이기는 하지만 그 돈이 필요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제가 먼저 남편에게 친정의 생활비를 언제쯤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 남편은 저에게 집안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벼슬이라고 그걸 가지고 부담을 줘. 너 놀 만큼 놀았잖아. 내가 왜 너네 집 생활비까지 벌어야 돼? 사지말쩡한데 니네 집 생활비는 네가 벌어다 주는 게 맞지 않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주말에 남편은 시부모님을 불러 모아 저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얘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최저시급만 주고 엄마 식당에서 데려다 갔어. 내가 번 돈으로 친정에 돈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 정말 회사 열심히 다녀보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져. 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데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게 둘 수는 없지. 라고 장단을 맞춰주시더라고요. 결혼 생활 6년간 새벽 일찍부터 출근하는 시부모님 아침 챙겨드리고 그때부터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 하고 있으면 늦지막히 일어나 출근하는 남편 아침밥까지 매일같이 아침상만 2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 출근시켜놓고 집안일 해놓고 있으면 점심 장사 끝나고 돌아오신 시부모님 식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워낙 깔끔한 걸 좋아하신다는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쓸고 닦고 한 집안 구석구석을 검사하듯 돌아다니며 먼지 한 톨이라도 눈에 보이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살림을 왜 이렇게 못하냐며 구박을 하셨습니다. 아직 배우려면 한참 멀었다고 하시면서요. 그 일이 있던 후로 남편 말대로 처음 몇 주간은 시부모님 식당에 같이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식당 규모도 작은 데다가 원래 2분이서 하시던 일을 제가 돕기만 하면 되었으니 힘들지는 않았어요. 점심 장사 마치고 잠깐 시부모님과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회사는 안 가고 집에 있더라고요. 회사는 어쩌고 집에 있냐고 물으니 그만뒀다고 하네요. 이제 제가 돈을 벌게 되었으니 자기는 다시 자기의 못 이룬 꿈을 위해 재도전을 해봐야겠다면서요. 시부모님은 원래도 둘이서도 하던 식당인데 저한테까지 월급을 주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저한테 주는 돈은 어차피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며 이제 식당 일은 필요 없으니 그만 나오고 저보고 새 일자리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낮에는 집안일을 해야 하니 밤에 출근하는 직장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집 근처 편의점에 나가서 야간에 일을 하고 새벽 3시나 돼서 집에 들어와 쪽잠을 자고 집안일을 하는 생활을 매일같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릴 수가 없으니 당연히 수입은 남편이 혼자 벌어올 때보다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한테 보내는 생활비마저 아깝다고 하시네요. 이제 동생들도 대학생이 되었는데 걔들이 일해서 벌면 되는 걸 우리가 돈까지 줘야 하냐고요. 새벽에 알바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산 로또 한 장. 하늘이 저를 도운 건지 1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 말고도 도와줄 사람이 많았나 봐요. 1등 당첨자가 저 말고도 여럿이더라고요. 세금을 제외하고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이 8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깝다거나 아쉽다거나 하는 마음은 들지 않네요. 제 인생에 이만큼의 돈은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이 돈이면 저희 어머니 전셋집과 몇 년치 생활비를 한 번에 드려도 돈이 많이 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들도 대학에 들어갔으니 나머지 학자금을 다 내줘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동생들도 장성했으니 이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지원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서서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의논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 돈을 왜 친정에다가 줄 생각을 하냐고 성화입니다. 남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해야 할 때라며 자기 작업실을 차려달라고 말하고 시부모님은 안 그래도 식당이 작아서 돈이 덜 벌리는 것 같다며 사업을 확장하자고 제안을 해오시네요. 말한 대로 동생들이 장성했으니 이제 어머니 부양은 여태껏 키워준 동생들의 몫으로 돌리고 저는 출가 외인이니 더 이상 친정에 신경을 끄라고 하면서요. 그렇다고 제가 당첨된 로또를 전부 다 꿀꺽하려는 생각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 우리가 미래에 잘 되려고 하는 투자이니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편은 화가로 대성을 할 것이고 시부모님도 식당이 커진 만큼 수입이 늘어날 거라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이 돈이 힘들어하는 내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차라리 당첨이 안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제 가족들은 버려둔 채 저의 단물을 쏙 빼먹으려고 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보니 여태껏 참아오며 헌신했던 제가 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을 부양해주긴 했다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굳이 이 집에 시집을 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제가 저 혼자서 가족들에게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혼자 벌어 가족들 먹여 살리던 때보다 더 적은 돈을 주고 있으면서 집안일에 바깥일까지 전부 다 제가 독박을 쓰고 있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도대체 제 인생은 어디 있는 건지 이제 와서 정말 많은 후회가 되네요. 잠들기 전에 심란해져서 이렇게 사연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기입니다. 댓글로 도움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셨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제 가족들 부양까지 같이 하고 있었겠네요. 특히 로또 당첨금은 이혼 시에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언해 주신 분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첨금에는 상대방이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혼할 시에 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저 혼자서 돈을 벌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남편 쪽에서는 정말 그 어떤 것도 기여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사실 제 사연 들으시면서 많이들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왜 그렇게 사냐는 댓글들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기보다 정말 제가 바보같이 살아왔구나 하는 후회밖에 들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 말 맞다나 제 수중에 돈이 생기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며 저를 욕하신 분들도 더러 계셨지만 제가 시집오고 나서 처음으로 갖게 된 주도권을 놓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시가족들을 불러 모아 당첨금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는 대답 대신 이혼하겠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예상한 대로 대번에 여태껏 결혼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우리 어머니께 준 지원금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오히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시부모님께는 저희 미래를 위해 모아두셨다는 그 돈, 저는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여태까지 남편의 월급과 제가 벌어 저희 부모님께 드린 돈을 다 합치더라도 그 돈보다는 액수가 많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되물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남편은 언제 그렇게 애처가가 되었는지 제가 이혼 서류를 내미는 게 다 시부모님 탓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그동안 시집살이 견뎌내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당첨금이 얼마나 큰 액수라고,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당장 시부모님 곁을 떠나 그 돈으로 시골에 집을 사서 자기는 그림을 그리고 저는 거기서 작은 사업 하나 시작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이제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네요. 결국 자기는 끝까지 수입 없이 놀고 먹으려는 셈이고 여전히 저보고 돈을 벌려고 하는 말에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어서 이혼을 결정한 거고, 이혼을 결정한 건 시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처리 안 되는 당신 때문에 결정한 게 더 크다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마음을 돌릴 생각은 없다고 전해줬습니다. 그 집 구석에서 더 이상 돈 한 푼 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법원은 오히려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며 모아온 돈과 시부모님이 남편 앞으로 모으시던 독립자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줬네요. 물론 그 돈은 포기했습니다. 질질 끄는 것보다 하루빨리 그 집에서 탈출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합니다. 이혼을 하면서도 저희 어머니는 수급비 걱정을 하시며 제가 이혼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돌아오면 수급비가 끊긴다고 하는 말이시죠. 동생들이 여태까지 제가 희생해왔으니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응원해줘. 지금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당첨금이 저의 평생을 보장해줄 거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돈을 미천으로 무언가 시작을 해야겠지요. 일단은 지금의 여유를 좀 더 즐기고 천천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 조금이나마 누려보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생 살아볼 계획이에요. 앞으로 제 인생에 좋은 날 있기만을 기도해주시고 혹시나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을 끝으로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